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주고, 그리고 메시지를 저장을 어떻게 하고,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메시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메시지를 텔레그램이라고 하고요. 구조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보면은, 샌더는 뭐 보내주는 사람이죠. 이게 여기에는 그 아까 객체의 아이디를 만들었잖아요. 그 아이디가 여기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건 보내주는 사람이고, 이게 두 개는 아이디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메시지는 정수형을 저장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 메시지 타입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num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두 개를 enum을 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지도 정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enum으로 바꾼 거고요. 이 스트로베리 레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은 이 쿡스트로에서 마이너의 와이프가 요리가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자기 자신한테 메시지가 완료되었다라는 거를 다시 보내주잖아요. 요리가 완료되었다. 이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발동이 되면 자기 자신한테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가 집에 있을 경우에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메시지를 받은가의 동시에 보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더 보면 디스패치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메시지가 처리되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처리되는 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바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에 시간을 줘가지고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메시지가 보내주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라 인포 같은 경우에는 보이도 포인터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주는 뭐 그런 게 되겠고요. 현재에서는 이걸 쓰진 않는데 나중 가면은 뭐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뭐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무기에 대한 종류라던가 아니면은 뭐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요. 이건 뭐 생성자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오퍼레이터를 써주는데 이걸 왜 했냐 이걸 왜 했냐면은 그 메시지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동일한 메시지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또 어떤 메시지가 바로 뭐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메시지를 두 번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해준 거고요. 오퍼레이터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고 아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
텔레그램에는 뭐 아이디를 저장을 하고 메시지를 저장을 하고 처리되는 시간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저장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넘어가고 메시지를 관리를 하는 클래스를 볼 텐데 유일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해서 복사 생성자나 뭐 이런 거를 놔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생성자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잖아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고 스태틱으로 해서 유일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디스패치 메시지에 대해서 볼 텐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메시지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거를 그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얘가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은 바로 처리를 해주고 이 메시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보관을 해줘서 차후에 처리를 하도록 보관을 해주는 단계. 거기까지가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소스를 보면은 매개 변수로 뭐 이렇게 받아온 다음에 이게 센더가 있죠. 이게 매개 변수로 받아온 건데 있죠. 보내주는 사람의 이게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를 받아와서 이 보면은 여기서 get entity from id잖아요. 아까 전에 본 거. 객체를 관리하는 클래스. 아이디를 받아와서 그 아이디에 대해 매칭되는 포인터를 받아온다. 아이디에 매칭되는 포인터. 보내주는 사람에 대한 포인터를 받아오고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에 대한 포인터를 받아와요. 그래서 만약 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메시지를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워닝이 뜨겠죠. 그냥 바로 리턴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뭐 매개 변수를 받은 처리 시간이라던가 보내준 사람, 받는 사람, 메시지 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텔레그램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주고 텔레그램이 메시지라고 했죠. 메시지를 만들어주고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메시지를 바로 보내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디스처지라는 거를 호출을 해주고 이거 디스처지는 요 함수를 설명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만약 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차후에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현재 시간을 받은 다음에 현재 시간에다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 시간을 더해서 이게 지금 더해서 메시지를 처리하는 시간을 구한 다음에 이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되겠죠. 시간 간격. 이게 매개 변수로 받은 건데 시간 간격을 더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을 구한 다음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저장을 시켜줍니다. 이게 프라이러 큐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큐를 말합니다. 보면은 타입이 set으로 되어 있습니다. set으로 되어 있고 왜 자료구조 set을 사용했냐 왜냐면 set 같은 경우에는 자료구조 se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게 위로 올리도록 이렇게 자료구조가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가장 빠른 거는 위로 올리고 가장 느린 거는 이렇게 내려서 자동으로 정렬을 시켜주는 게 set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텔레그램에서 오퍼레이터로 해가지고 비교를 연산을 해줬잖아요. 그 텔레그램 내부에서 비교를 해줬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set이 요거를 이용을 해서 비교 우위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차후에 메시지가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메시지 이 프라이어리 큐에다가 저장을 시킨 다음에 저장을 시키는 것까지가 이 역할입니다. 다시 메시지를 매개 변수로 정보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메시지를 만들어 주고 이게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면 디스처지를 호출을 시켜주고 얘를 호출을 시켜서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일정 시간 간격이 흐른 다음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기 프라이어 큐에다가 인설트를 시켜줍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나중에 다른 함수에서 얘를 처리를 하겠죠. 디스처지를 보면은 디스처지에서 매개 변수를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보내주는 사람이고요.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되겠고 이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메시지가 됩니다. 두 가지를 받아서 받는 사람에다가 핸들 메시지를 보내줘서 여기 텔레그램을 보내주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게임 엔티티가 이게 지금 C 엔티티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아까 전에 얘가 베이스 게임 엔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 메시지로 버추얼 키워드가 되어 있어서 각각 마이너나 와이프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핸들 메시지가 여기에서 보내줬을 경우에 이게 메시지가 어떻게 보내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메시지를 저장시켰잖아요. 저장시킨 거를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여기 받는 객체에다가 핸들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맨 상위 클래스 베이스 게임 엔티티가 있는데 C 엔티티라고 제가 클래스의 이름을 바꿔놨죠. 여기 핸들 메시지가 아까 전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되면은 마이너나 와이프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와이프를 보진 않고 마이너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너만 일단 보겠습니다. 마이너 클래스를 보면은 여기 C 엔티티를 상속받고 있죠. 그래서 아래로 보면 핸들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의 안을 보면은 텔레그램에서 디스처지라는 함수에서 보내는 객체에다 메시지를 보내주면 여기에 대한 게 호출이 되고 여기서는 스테이트 머신, 상태 머신이 존재할 경우에 이 상태 머신에 핸들 메시지를 보내주죠. 보내주면 현재 상태에다가 온 메시지, 현재 상태의 온 메시지로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고 만약에 이걸 처리 못하면은 저녁의 상태에다가 보내주고요. 온 메시지를 다시 보면 뭐 여러가지의 상태가 있겠죠. 아까 전에 보면은 뭐 이런 4가지의 상태가 있겠죠. 금을 캐러 간다거나 뭐 은행에 간다거나 뭐 이런 4가지 상태가 있는데 금을 캐러 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 오너에서 얘가 금을 캐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 아래에 온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다 한다면 얘는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금을 캐러 가는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처리하지가 않는 거예요. 얘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집에 있을 경우에만 처리를 하죠. 그 집에 있는 거에 있는 이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은행을 가는 거고 얘는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는 건데 한번 보면은 여기 온 메시지가 하나 있네요. 집에 있는 거에 온 메시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여기 스트로 레디가 있죠. 스트로 레디가 메시지를 받으면 처리를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 출력문만 있는데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겠죠. 뭐 애니메이션을 돌린다거나 뭐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뭐 처리를 해주고 하여튼 뭐 메시지를 보내주면 처리를 해준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다시 흐름을 보면은 디스처지에서 핸들 메시지를 보내주면 최상의 노드 엔티티에서 핸들 메시지 호출이 되고 얘 버추얼이니까 각각의 마이너나 와이프에 호출이 되겠죠. 마이너를 본다면 핸들 메시지로 보내주고 그 핸들 메시지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테이트 머신이 있는데 스테이트 머신에서 핸들 메시지가 있으니까 핸들 메시지 호출이 되고 이 스테이트 머신의 현재 상태에서 온 메시지로 호출이 되고 그 온 메시지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흐름은 여기까지 보고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메시지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선순위 큐, 프라이어리 큐에다가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처리를 해주는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디스처지 딜레이 메시지. while 루핑을, for 루핑을 계속 돌리면서 계속 여기서 호출을 시켜주는 건데, 이걸 내부적으로 보면, 현재 시간을 얻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while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아래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선순위 큐가 만약에 없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다. 처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없으면 while 루프가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처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시간이 현재 시간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미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이 현재 시간보다 작다. 그럼 이거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에 도달을 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현재 시간이 있고 얘가 처리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이미 지나버렸다. 그럼 얘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족이 돼야 되겠죠. 이게 아래 문은 오버플로우를 검사를 하는 거고 오버플로우라기보다는 메시지에 대한 처리 시간이 마이너스일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마이너스일 리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고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보면 우선순위 큐에서 메시지를 받아와서 우선순위 큐의 최상의 노드가 처리가 시급한 메시지잖아요. 자동적으로 정렬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최상의 제일 앞에 있는 메시지를 받아서 걔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메시지를 받는 아이디를 가지고 객체를 받아와서 메시지를 받는 객체를 받아와서
디스처지로 처리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 큐, 우선순위 큐에서 그 메시지를 소멸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